천민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뭐 워낙 신부들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뭐 쉬는 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사는 게 쉬고 쉬는 게 사는 거고 일하는 게 재미고 재미가 또 의미고 요즘은 또 제가 지난 연말에 갈비 압박 골절이 와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내가 이제 환갑을 맞이하는구나. 저는 환갑까지 못 살 줄 알았어요. 14살 때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아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40까지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50까지도 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0까지 살아갖고 환갑을 맞이합니다. 12 지간이라 그러죠. 이게 용, 뱀, 토끼, 돼지 많은데 이거를 제가 이제 5번을 살은 거죠. 5번을 살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그날 사는 거죠. 그런 거 일일이 따져가면서 요즘 제가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게 참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뭘 만들고 막 이럴 때 인생이 괴로운 것 같아. 뭘 억지로 할 때. 어쨌거나 오늘 시국 특강 7편 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코너,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댓글을 많은 분들이 올려요.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지금 우리 구독자가 48만 명인데 지난 한 5일 만에 거의 10,000명이 늘었어요. 10,000명. 10,000명이 늘었어. 5일 사이에 10,000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시원하다. 그런 댓글이 한 100개 중에 90개면은 너 황창현 너 이걸 말이라고 하느냐 욕을 드립다 하는 댓글도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진보와 보수가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진보와 보수가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댓글도 좋은 댓글 50, 나쁜 댓글 50 이래야 되는데 좋은 댓글이 90, 나쁜 댓글이 한 10%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댓글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경헌 씨입니다. 현 씨의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어요. K31이라고 계엄 선포로 인해 이 나라가 좌파 정권의 공산화되어 가는 걸 온 국민이 알게 되어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자들 난리 났는데 아직도 신부라는 인간이 신도들 현혹하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시오. 자, 좌파 정권의 공산화. 저는 이 글에 반대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리가 없죠. 아니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100개면 북한이 1개인데 아니 100개인 경제력을 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고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이 나라를 공산당에 갖다 맡기고 공산화를 시킨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국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자,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간다? 이것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작년에는 좀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했어요.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율이 33%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율이 20%입니다. 중국 공산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2001년에 중국이 WTO 세계 무역협회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경제협회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선진국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중국 33%, 미국 20%. 그러니까 중국으로 물건을 팔아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거예요. 공산화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중국을 우리가 좀 멀리 하고 있죠.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있죠. 저는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제가 다음 강의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우리는 중국을 경계해야 되고 미국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중국한테 갖다 바친다고 저를 지칭해갖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국가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는 게 보이는데도 언제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어리숙한 신도들 선동하니 그 죄를 얼마나 받으려고 하나요? 이분이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가 지난 75년 동안 미국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그 과정, 그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참 한심하네요. 광화문에 지금 당장 한 번만 나가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무지하네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라는 댓글을 썼어요. 광화문에 안 나가봐도 알아요. 광화문에 나가는 분들 대부분이 보수들,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수 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성도들이 많이 나갑니다. 전광훈 씨를 대표로 하는 한기총, 한국기독교,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그런 분들이 나가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안 나가도 저 제정신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박공순 Y4P라는 분, 이 댓글을 제가 쭉 모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아니 언제 이재명 씨가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나라가 공산화 되어야 하는 건지요? 이 공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공산화, 지금 1989년부터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1991년에 완전히 동부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미 1991년도에 끝났어요. 민주주의가 승리한 세계가 됐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 베트남, 그 다음 북한이에요. 세계에서 3나라밖에 없어요. 210개 나라 중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화가 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공산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공산화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나 공산화에 걱정하는 사람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대통령 부인 여사께서 박사 논문으로 인하여 자기 개발을 한 것뿐인데, 아니 그런데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논문 표절을 해갖고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 따온 거를 그거를 놓다라고 그러는데 인용구를 하면 돼요. 근데 인용구도 넣지도 않고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한 것뿐인데 운세, 궁합 이걸로 자기 개발을 했죠. 분명히. 그래서 지금도 궁합, 운세 이런 거 무속에 많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국정원 홍장원 제1차장에게 체포 명단을 보내줬는데 적은 내용을 보면은 되게 웃겨요. 이재명 씨, 우원식 국회의장, 그러고 난 다음에 체포하는 사람 명단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은 어쨌든 국민의힘 당 대표였어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굉장히 한동훈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14명 체포한 명단에 김어준 씨도 들어가 있어요.
뭐늘 입만 열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체포 명단을 작성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명단이 나왔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흔드는 거에 김건희 여사가 저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아주 생각을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임규자 V3N 이런 건 뭔지 잘 모르겠어. V3N 황신부님 생태마을에서 돈을 많이 벌으셔서 배부른 헛소리 하고 있네요. 생태마을 불매 운동합니다. 규자씨, 생태마을 불매 운동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 1년에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도 1년에 우리가 적어도 도와주는 돈들이 40억에서 50억 정도 도와주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규자 씨는 1년 동안 벌은 돈에 얼마 정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까? 불매운동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더 많은 지금 우리 생태마을 농산물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규자 씨 한 분이 불매운동 한다고 한들 우리 큰 틀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팍 4324 정말 실망입니다. 공산주의 국이 되면 어떻게 될지 진정이겠지. 지정 모르나요?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군사적으로 글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핵을 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의하면 3시간 내지 4시간만 지나고 나면은요 북한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요. 그만큼 우리나라 무기가 막강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생각은 없는 나라예요. 또 우리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라는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 유지하기도 바쁜 나라예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주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지금 북한 군인들 사격 연습을 얼마나 할까요? 제가 탈북한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7년 동안 총 한 번 쏘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포대에서 온 친구예요. 포대 근무하다가 포병 부대 근무하다 온 친구인데 자기가 7년 동안 근무하면서 한 번도 포를 쏴봤던 적이 없대요. 왜? 그 포탄이 너무너무 아까워. 총알 만들 돈도 없어.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 내부적인 총질 때문에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북한이 넘어와 갖고 우리를 공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막강한 정말 세계 천조의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미군이 평택 기지에 머무르고 있어요. 2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머무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산화라는 말이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줌주 8일 어떤 교육이 중요하네요. 대통령님 계엄 선포 찬성 왜 있었나 다시 들어보시고 분별하세요. 공산주의는 싫어요. 이 공산주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영택이라는 분입니다. 3141. 이분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글을 썼어요.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 기업들 돈 뜯어서 전 국민들 앵벌이 시키려고 이제야 개새끼 속마음이 드러나는구나. 저는 기업 돈 뜯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기업 돈 뜯은 적 없어요.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기업에서도
기부를 하는 경우는 있죠. 뭐 1년에 우리가 한 40억, 50억 정도 기부를 받는데 대개는 할머니들이 해요. 대개는 할머니들이. 그리고 기업은 1,000만 원, 2,000만 원 거의 뜯을 생각도 없고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업에선 이영택님 기업에서는요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만 암 재발에서 되져라. 내가 원래 위암이 걸렸는데 암 재발에서 되져라.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황창현 쓰레기 새끼. 이렇게 썼어요. 이영택이라는 분이. 신부님 이런 글을 읽으면 막 열받지 않으세요? 하나도 열 안 받아요. 왜? 예수님은 마귀 새끼라는 욕도 들었어요. 마귀 새끼. 예.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죠. 여긴 마귀 새끼라는 말은 안 넣었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이영택이라는 분. 이분은 이미 감정이 극에 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입니다. 뭐 얼마든지 그런 욕 먹어도 그렇게 뭐 화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김복자 11유라고 썼는데 정부를 똑바로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방을 나가려 합니다. 좌파. 우리 이제 다볼교방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느냐면은 이렇게 하고 막 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의견을 얘기하는. 제가 우리 웬만하면 많이 지우는데 안 지우는 글들이 있어요. 정중한 표현을 쓰는. 그러나 나를 비난하지만 정중한 글을 쓰는 분들은 안 지워요. 그런데 이성을 잃어갖고 쓰는 글들은 우리가 지우죠. 강슈팅. 7강구는 확실히 석유가 있는데 그 기는 왜 버려놓냐? 조금 있으면 일본으로 다 넘어간다. 자, 요 강슈팅이라는 분, 여러분들 7강구를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10년이 걸려요. 10년. 그 석유를 찾아내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걸리고 찾을 확률은 20%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조 5천억이에요. 2조 5천억. 2조 5천억을 쏟아 넣는데 석유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는 작년에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세계 2위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와도 원유를 들여서 휘발유, 경유, 그 다음에 나프탈렌, 뭐 아스팔트, 각종 온갖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파는데 세계 2위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석유가 없어도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작년 6월 달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10년 후에 일을 왜 자기가 발표를 해요? 10년 후에 일을. 이건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 일을.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충일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충일. 자, 제가 왜 이걸 쫙 빼보았냐면 태극기 부대, 댓글 부대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20개, 30개를 계속 올려요.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댓글이죠. 성충일. 결국 니놈은 이재명만 특별히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흐흐. 좀 솔직해라 이놈아.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이재명 씨 편 아닙니다. 저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국 씨 지지합니다. 그리고 조국 씨한테 그 정치 후원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매도하지 마세요. 조국 씨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제가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보호하는 사람, 편드는 사람이라고 호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충일, 수준 떨어진 통계 내놔라. 선동하지 말고 네가 그러니 평창에 헌금이 줄지. 요거 참 웃긴 얘기예요.
평창은 헌금 줄지 않아요. 평창은 후원금이 점점점 우리 성충일 씨가 상상도 못할 만큼 헌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후원금이 들어와도 우리가 영월 세무서에서 거의 2년에 한 번씩 세무감사 나옵니다. 거의 10년째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규모가 커서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단 1원도 우리가 세무서에서 검사로 나왔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어요. 그러니 네 지갑이 미얀마로 떨어지니 열받았구나. 내 지갑이 미얀마에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미얀마에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아마 오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성충일 수준 떨어진 통계 내놔라. 선동하지 말고 또 성충일 얄팍한 사제야. 이거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답해봐라. 국회 현장 실황 중계되는 계엄도 있느냐. 똑같은 말을 계속 올려요. 태극기 댓글 부대 특징이죠. 국회의원이 어떻게 계엄 해제 의결했냐. 네가 그러니 평창의 헌금 똑같은 말을 계속 올려. 이렇게 계속 10번 20번 계속 올려요. 그러니 네 지갑이 미얀마로 떨어지니 열받았구나. 제가 너무 이 성충이라는 분이 궁금해갖고 이분 계정에 들어가 봤어요. 계정에 들어봤더니 구독자가 무려 몇 명인가 했더니 2명이에요. 구독자가 2명이더라고. 구독자 2명인 분이 구독자 48명인 저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대화가 돼요. 그런데 예의를 갖추고 아니고 감정적으로 나가면 싸움이 되죠. 여기 너무너무 많은 걸 했는데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계속 댓글 올리는 분들, 예의를 갖추지 않고 욕을 하는 분들, 이분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요런 사람들도 있다. 이런 정말로 예의 없는 민주주의에서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들도 있다라는 거, 황창현 신부가 사람들한테 막 박수만 받지 않고 욕도 드립다 얻어먹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런 욕들이 저의 신념을 꺾지는 못할 겁니다.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중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 마음 한 구석으로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저도 한 번쯤 반성하는 그런 글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토론장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고 요즘은 구독자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요. 요즘 하루에 1000명씩 늘어요. 어제는 2000명 늘었던 것 같아요. 구독자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난 탈퇴한다, 난 빠이빠이다 그런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많아야 50명, 100명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의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 보니까 나의 의견과 동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기 굉장히 많은데 심심풀이로 또 여러분들 너무 무거운 거 많잖아요. 이런 재미난 글들도 있구나. 그런 거 함께 나누는 즐거운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